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안녕하십니까.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강의 때 떠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못해서 제가 감히 법사라고 해서 부처님을 뒤에 모시고 이렇게 제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아, 굉장히 힘들고 부담됩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귀한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뭘 할까 너무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전공이 한국 근현대사이고 또 그 내년이 아시겠지만 또 학교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학교 역사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도 교사를 아주 전공하거나 오랫동안 본 건 아니어가지고 어, 좀 특징적인 것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좀 학생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있을 테고 여러 교수님들이나 스님들께서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근현대 불교 교육기관과 동국대학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동국대학교 그 지도인데요, 보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다른 게 있다면 학교 건물 명칭에다가 학교 역사를 많이 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다른데
물론 이제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뭐 체육관, 과학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가장 먼저 이제 학교 교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건설했던 게 명진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명진관부터 시작해서 원흥관, 뭐 해화관,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학림관 뭐 이런 건물들은 다 학교의 역사, 학교 교사와 관련된 그런 건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은 건물 하나씩 이름을 맞춰보면서 퀴즈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 해서 일단 요렇게 있고 다음에 해라도 혹시 학교 주변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제가 했던 그런 이름들에 있으면 아, 저 건물이 언제 우리 학교 역사와 관련된 것이었지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교 역사를 한번 쭉 보시죠. 이거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나름은 좀 준비한다고 했는데 요 한쪽 만드는 게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 사실 이 부분 학교 홈페이지만 봐도 바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나름 역사한답시고 앉아 있는데 정확한 연월일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홈페이지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우리 백년사를 쭉 보는데도 이 연월일이 조금 다 맞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이게 이제 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그동안 뭐 연구 축적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점을 좀 추정하기가 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기존 연구하고 제가 봤던 자료들을 참조를 해서 맞춰보려고 했는데 저도 요 연월일이 아주 100% 맞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죠. 저희가 역사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거 1906년에 저희 학교가 이제 개교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5월 8일이 개교 기념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정이 된 것 같고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명진학교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명진학교 지금 이제 창신초등학교가 있는 곳에 원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공대 건물 이쪽에 원흥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흥관이 원흥사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고 명진학교에서 명진관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진학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사범학교, 그 다음에 불교 고등 강숙 이런 학교들이 쭉 있었습니다. 불교 사범학교가 4월부터 1912년까지, 1912년 뒤에는 제가 월을 안 적었어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요때가 조금 어수선할 때입니다. 아다시피 1910년부터 12년 사이에 어, 이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1911년에 그 종교 탄압의 일환으로 사찰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 사찰령 여파로 이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도 어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불교 고등 강숙이라고 14년 4월경에 만들어졌는데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9월 달 얼마 못 가고 바로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범학교 고등강수 이건 기간도 얼마 안 되고요. 명진학교에서 좀 이렇게 이름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학교가 이제 불교 중앙 항림입니다. 불교 중앙 항림. 이 불교 중앙 항림은 기존의 사범학교나 고등강숙은 일제에 의해서 뭐 아주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또는 이제 그 학교처럼 모습을 갖기에는 쉽지 않았던 그런 곳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원흥사라고 하는 곳에 건물을 좀 빌려서 했었거든요. 정식 교사도 별로 없었던 그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앙 항림 같은 경우에는 정식 인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도 버젓하게 좀 그 따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새로 짓지는 못하고 학교만의 건물을 따로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915년 5월이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5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류가 생겼나 했더니 자료도 자료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학교를 만들자고 결정한 날과 그다음에 당시 총독부한테 인가를 받은 날과 실제 교육을 시작한 날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이 날 중에 어디를 학교 시작으로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좀 해가지고 이 세 개 모두를 다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5월 달 정도에 학교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학교는 22년 4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좀 제법 오랫동안 갔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때 처음으로 학교만의 교육 현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교육 그 건물을 따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저 명륜동에 있는 북관악묘 그 저기 가면 왜
동대문 저 뒤에 동묘라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옷 싸게 팔고 막 이렇다고 해서 거기가 이제 동묘인데 거기가 동관왕묘를 줄여서 동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동서남북으로 뒀었는데 지금 이제 북쪽에도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관왕묘 또는 북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때는 거의 폐허가 돼 있고요. 건물만 좀 근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이제 중앙항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또 주목하시면 되냐면 항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주목하셔도 괜찮습니다. 항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항림관도 있어서 그냥 뭐 일반 명사 또는 뭐 멋있는 배우락자에다가 스풀림자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일본 불교에서 일본 불교의 교육기관을 항림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림 체제로 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일제 시대고 일본이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을 이제 일본 불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의 이름도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교 중앙항림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도 있겠죠. 그래서 중앙 항림도 있고 지방 항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캠퍼스 개념 그런 것은 아니고 예과, 본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 항림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더 이제 뛰어나고 좀 더 고등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중앙 항림으로 입학을 하는 거죠. 중앙 항림이 쭉 있다가 폐교라든가 휴교 등의 또 여러 가지 곡절을 겪게 되는데 요게 좀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3.1운동에 이거는 사실인데 만해 스님이 이제 중앙님의 학생들을 이끌고 나가서 3.1운동을 했다. 이건 사실인데 요 여파로 이제 좀 강제 폐교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교당했다? 요게 좀 나와 있는 게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찰령이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찰령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이제 종교의 탄압이 되게 되니까 사찰령 폐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앙님의 여러 이제 그 학생들이 전문학교 좀 더 높은 격의 학교로 좀 승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이제 중앙님을 운영하던 쪽하고 불교 종단 쪽하고 마찰을 좀 빚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해가지고 15년하고 22년 사이에 잠깐 휴교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2년부터는 아예 휴교를 해서 중앙 불교 전수학교가 생기는 28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학교의 문을 못 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학교의 운영 문제도 그렇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저희가 힘든 시기를 맞아가지고 많은 이제 곡절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항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중앙불교 전수학교인데 전수학교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전수학교가 조금 의미를 갖는 것은 이때 처음으로 학교가 교사를 갖게 됩니다. 교사 명륜동에다가 벽돌 건물로 2층 교사를 갖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좀 의미가 있고요. 전수학교가 끝난 다음에 중앙불교 전문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문학교 전문자가 붙었기 때문에요. 이때부터는 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갑니다. 대학과 같은 위상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진학교부터 전수학교까지는 그냥 일반 어, 비인가거나 또는 이제 그 중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학교부터 이 뒤로부터는 이제 대학의 위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교 전문학교가 30년부터 40년까지니까 굉장히 오래 갔고요. 이 불교 전문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교육사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그런 학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다시 바꿔서 해화 전문이라고 바꿨고요. 해화 전문은 전시기에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크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시에 맞춰가지고 해화 전문에 전쟁에 관련된 뭐 과를 부속시킨다거나 결국은 44년도에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폐교당하는 그런 이제 운명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다시 해화 전문 또 신문에 따라서 이제 해화 대학이라고 나오는 곳도 있는데 해화 전문이 맞는 것 같고요. 해화 전문으로 해서 다시 복교를 했다가 동국대학교가 미군정에 의해서 이제 대학령이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발동이 되고 그 대학령에 의해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동국대학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제가 그 과거에 몇 번 학교 동문이나 선배님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동국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대학으로 승격된 학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
이때 대학으로 같이 승격이 되고요. 오히려 저희는 종합대학 승격이 많이 늦었어요. 이게 전문대학으로 성격으로 동국 대학이 되는 것은 46년 이때 어간이고요. 종합대학은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에서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단과대의 그 범위가 많이 좁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종합대학으로 승격은 못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3대 사학, 4대 사학 얘기하는데 뭐 보성이라든가 연희 이런 것은 일찍이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고요. 저희가 좀 오히려 좀 늦었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사실 좀 다른 것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 뭐 이건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학교 교사를 한 학기 정도 교양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 잠깐 왔지만 제가 역사학개론이라고 강의를 할 때 학교 교사 시간을 1시간씩은 꼭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도 뭐 그냥 사진 보여주면서 대강 끝내고 근데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학교 교사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그냥 교사 가르친다고 하면 학생들이 재미없을 테니까 이름을 좀 멋있게 하고 내용도 좀 재밌게 갖춰 가지고 한 학기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교양을 저 개인적으로라도 해볼 생각이 있긴 합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교표를 만들어 놨어요. 배지입니다. 배지. 맨 위에 있는 게 중앙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중앙학님의 배지였어요. 배지.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불전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 전수학교 배지였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중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앙불교 전문학교 중전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게 해전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화전문학교 배지가 있는 거죠. 저희 지금 배지 있죠? 오늘 제가 불명스럽게 배지 안 달고 깜빡했는데 배지 달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학교가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대학 승격된 것은 53년입니다. 53년. 그리고 종합대학 승격된 다음에 저희가 56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명진관 착공하게 된 가장 먼저 좀 근사하게 만든 건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2025년 내년 이제 120주년인데 저희가 이렇게 정말 유구한 역사를 거쳐서 학교가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 너무 긴 시기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뭔가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연구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고대, 중세, 뭐 현대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시대 구분을 좀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 교사 보면 시대 구분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그걸로 저는 성을 안 차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만 가지고 시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네 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하면 1, 2기하고 3, 4기로 또 두 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1기는 설립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기는 확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1기, 2기 모두 누구를 가르쳤냐면 스님들을 가르쳤습니다. 스님이 될 사람들이라든가 스님들을 주로 가르쳤어요. 다른 일반인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는 승려 교육기관으로 설립되고 확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크게 하면 또 같은 시기를 묶을 수 있고요. 3기는 이때가 이제 그 전문학교, 대학 정도로 승격돼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학교 승격하고 민족교육을 하던 시기, 요게 3기가 되겠고, 4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종합대학으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제가 일부러 많이 가져왔으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명진관 만들 때 이거 기념으로 기념 주화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기념 주화의 원본은 아니고 기념 주화를 탁본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각 학교마다 기마다 하나씩 예를 들면 1기의 명진, 2기의 불교 중앙학림, 3기의 중앙불교 전문학교, 그다음에 4기의 동국대학 이렇게 네 개의 학교에 관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서 변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명진입니다. 명진. 명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여러 고사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학교에 만들어진 취지도 그렇고 어, 이때가 이제 근대화되고 근대화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문명화하고 근대화를 같이 직결시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근대화되는 게 문명화되는 거라고 믿었던 때거든요. 문명 세계로 나아간다. 불교도 이제 과거의 그런 학문에서 좀 벗어나서 근대적이고 과학적이고 문명적인 학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명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명진이 어떤 성격이었을까 보게 됐는데 이게
이능화라고 하는 분의 조선 불교통사에 보면 명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굳이 가져와 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지 몇천 년 됐는데 여러 면에서 핍박을 받고 공궁해졌다. 이런 원인을 생각해 보면 스님들이 과거의 학문 때문에 그 새로운 학문들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구의 보통과 학교를 설립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았으니까 우리 불교가 흥성한 시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교리와 신학문 어쨌든 이제 스님들의 교육기관이니까 불교 교리가 기본인 거죠. 불교의 교리 신학문을 배우고 이교의 서책 그리고 다른 나라의 풍습과 산술 그리고 어학 등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진이 세워진 목표가 아주 분명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명진이라고 한 말의 뜻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된다 생각이 됩니다. 명진학교는 서구 열강의 종교적 침투로 인한 불교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신학문, 신문물, 그다음에 어학 같은 것들도 스님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사진은 많이 남지 않아 있는데 명진학교 옛날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학님이 만들어집니다. 중앙학님. 저 이제 중앙학님이 제가 학림관에 있기 때문에라도 좀 많이 뭐 그 애착이 가는 그런 일이긴 한데 승려 교육기관이 좀 확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학님과 지방학님이 생겼고요. 지방학님에서 공부하고 좀 더 하고 싶으면 중앙학님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위계와 연계가 이때 설정됐습니다. 지방학님 하면 조금 낯설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방학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유명했던 게 범어사 지방학님이 꽤 유명했습니다. 범어사는 지금도 독자적인 교육관을 갖고 있긴 한데 범어사 지방학립을 나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학교 해방 이후에 우리 학교 총장 이사장 역임하셨던 이제 김범린 선생님이라든가 허영호 총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범어사 지방학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학립도 무시할 게 못 된 거죠. 연구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요 지방학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더 고등한 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중앙학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기관으로서의 고등 이게 아니라 좀 더 윗단계의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중앙학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이때 불교 학님, 중앙학님이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에 관해서 취지에 관해서 뭘 또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신문에 이 불교 중앙학님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가져봤습니다. 매일신보 1915년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거기 줄침부분만 보죠. 각처 분산에 지방학님을 설치해서 3년간 보통 지식과 불교에 대한 지식의 대강을 교수하고 이 지방학님 졸업한 자는 다시 중앙학님에 입학해서 고등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정밀하게 영국해 할 터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고등적인 불교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중앙학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앙학님은 그런 이제 학교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중앙학님이 어디 있었느냐? 아까 제가 이제 북관학묘 말씀을 드렸거든요. 북관학묘 있었는데 옛날 지도에서 보시면은 요 제가 최근 사진과 같이 겹쳐 보시면 훨씬 나은데 최근 사진하고 하려더니 너무 화면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옛날 지도만 갖고 왔습니다. 이 지도는 1915년 정도의 지도니까 이제 중앙님이 있었을 때죠. 여기 지도 보시면 그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여기가 이제 북관학묘 있었던 북묘라고 돼 있습니다. 한자로. 여기에 이제 저희 중앙님이 있었고요. 저 위로 보시면 그 꼬불꼬불하게 뱀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하나 지나가는데요. 아이고, 이 선 보이십니까? 이 선? 요 선이 한양 도성이에요. 지금도 있는 겁니다. 한양 도성 바로 안쪽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지금 위치로 보면 서울 과학고등학교하고 서울 국제고등학교 딱 중간 거기에 북한항공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중앙님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대 승려 교육기관으로 확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명진학교 만든 뒤에 지금 2025년까지 있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백기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중앙학님 이후에 불교 전 불전 중앙불전이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었습니다. 한 6년간이 학교가 문을 못 열고 있었는데 이때 학교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이제 아까 뭐 사찰령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학교로 승격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갈등이 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뭐랄까 조율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갈등 상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1926년 그러니까 이제 수교했던 문을 못 열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불교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에 불교 교육 사업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이 글이 꽤 맵습니다. 맵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요걸 한번 읽어 볼게요. 요즘 조선 불교의 교육 사업만큼 정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는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 인도에 어떤 바보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남의 집에 놀러 갔더니 3층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업자를 불러서 나 돈이 있으니까 건물을 짓자. 근데 나는 3층이 좋아. 그러니까 1, 2층 안 지어도 되고 3층만 지어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건물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래야 3층이 있는 거지. 1, 2층 없이 어떻게 3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에서 학교를 만들어 놓고 불교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만 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이 토대가 없고 바탕이 없다. 이래 가지고야 무슨 교육을 하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당시에 그 이 중앙학림 끝나고 중앙불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불교계의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큰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다 노출돼서 이런 식의 불만이 표방됐고 불교라고 하는 잡지가 꽤 유명한 잡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글을 실 정도면은 상당한 이 뭐랄까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들이 잘 수습이 돼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중앙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불전 어, 네, 제가 이제 전수학교는 건너뛰었고요. 네, 중앙불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거죠. 중앙불교 전문학교로 가게 되는데 중앙불교 전문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의 위계를 가졌고 전문학교로 승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민족교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이 당시에 우리 학교를 너무 이렇게 큰 위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빛내려고 일부러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중앙불전이 다른 여러 가지 일반 사립대학하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당시를 연구했던 이 교육사라든가 또는 이쪽 그 일제강점기 연구하는 분들의 중론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930년 4월 달에 불교 전수 이 불전 전수학교가 그다음에 불교 전문학교로 승격이 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열성과 노력의 갑이 있어서 불교 전수교가 승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과의 특색으로는 조선 문화의 토대가 되어 있는 불교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순수한 조선 문학과 동양 문학에 주력하여 동양 철학, 동양 사상 이걸 힘써 가르치는 학교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수 있는데요. 이때가 일제강점기고 일본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선의 교육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조선사를 가르친다든가 조선 문화를 가르친다든가 조선 교육을 가르친다든가 조선 종교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전문학교 대학 교육처럼 해가지고 위계를 갖고 교육을 하려면 일본 제국주의가 이 내려주는 교과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됐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불전은 우리는 종립학교야. 불교계 학교야. 그러니까 불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그 명목으로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다른 학교 다르게 불교 가르쳐도 돼. 동아시아 문화사 가르쳐도 돼. 근데 동아시아 문화사, 아시아 문화사, 아시아 종교를 가르치다 보면 한국 불교, 한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 내에 여기 돼 있는 것처럼 조선 문학, 동양 문학, 동양 철학, 조선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도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각자들, 많은 지식인들이 학교 가고 싶은데 어차피 가봐야 일본 제국주의가 주입하는 그 수업만 배워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럼 나는 우리 거 배우고 싶으니까 중앙불전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앙불전 단계부터 일반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스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는 지금 동국대와 같은 그런 이제 학생들 전문 교등교육을 하는 학생들의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실 테니까 정준영 선생님이라고 지금 서울대에서 그 이 관련된 아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전문가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서울대의 뭐 위계를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나온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종교사, 조선 불교사, 조선 유학사, 조선 문학사와 같은 과목들을 공식적인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중앙불전은 그야말로 이례적인 존재였다. 식민지 조선인이 자기 언어로 자기들의 종교, 문화,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였던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앙불전이 가지고 있는 위상, 위계, 민족교육으로서의 유일한 독보적인 위상, 이게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동국대학교가 그런 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앙불전에 새로 만들었다는 그 교사입니다. 전수학교 시대 때 만들었고요. 중앙불전에서 계속 썼습니다. 2층 양으로 돼 있고 언덕이 이렇게 만들었죠. 꽤 멋있게 잘 만들었죠.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중앙불전 학생들이 멋있는 학생들이 연출을 하고 했는데 그 아마 학교 나와서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걷는 것을 연출했어야 했는데 죄다 차례차례 서 있는 걸 찍어가지고 많이 긴장하신 모습이에요. 그 교문 옆에 이제 중앙불교 전문학교라고 써 있는 이 팻말도 보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졸업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수학여행 부분입니다. 수학여행 부분, 수학여행 어디로 가나 했더니 일단 37년 4년도에 4월 달에 수학여행 갔고요.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저 뒤에 보니까 석조전이 보여요. 석조전이 있는 곳이 이제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으로 놀러 가셨던 모양이어서 한껏 폼을 내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화 전문입니다. 회화 전문은 이름을 좀 바꾸게 됐죠. 원래 그 전에는 다 불교라고 하는 또는 불교 색채가 있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불교의 이름을 빠지게 돼요. 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중앙불전 불교 전문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그때 교육기관을 운영했던 분들이 너무 불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니까 이 학교의 교과도 좀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의 위상도 좀 한정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긴 했는데 바꾼 이름이 이제 그 위치가 있는 또 해화 그 언저리였기 때문에 해화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해화라는 이름이 굳이 따지면 불교적인 이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화로 바꾸고 역시 또 민족교육을 계속 시켰는데 다만 이제 해화가 있었던 시기는 1940년부터 44년까지로 요게 전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그때는 전시를 위해서 학교를 다 바꿨습니다. 특히 전쟁 말기에 가면 여러 중요한 대학들을 다 전쟁에 복무하는 형태로 바꾸거든요. 공업학교 같은 거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원래 그 해화 전문도 그런 식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는데 바꾸지는 않고 학교를 문을 닫은 다음에 어, 청년 연성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중앙불교전문학교가 개칭되고 해화로 바꾼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흥학과라고 하는 걸 설치했다고 돼 있습니다. 흥학과라고 하는 게 이제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 뭐 아시아적인 그때 대동아 공영권 막 이런 거 할 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교과를 가르치는 걸 일부러 만든 겁니다. 학교에다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는 아예 학교를 폐교시키는 그런 때가 해화 전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굴곡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해방을 맞았고 해방된 직후에는 해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요. 나중에 그 대학 인가를 받으면서 동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동국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 총장님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총장님이 막 적극적으로 저 볼 때마다 그 찾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예, 잘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고 어, 아무튼 오늘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과정을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일단 동국대학 보겠습니다. 해방 후에 종합대학교 승격되고 여러 가지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 2025년 오늘까지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된 거죠. 어, 이 동국대학으로 종합대학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발전하는 데는 그 한국 불교 우리 불교계의 적극적인 그다음에 아주 그 지극한 그런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 만들어질 때의 신문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조선불교 총무원에서 3천만 원의 자금을 받게 돼서 동국대학으로 승격을 하는 동시에 여러 과를 두기로 했으며 장차 예술과도 둘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으로 이를 바꿨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46년부터 저희가 동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하다가 나중에 교사 신축도 하게 되는 거죠. 교사 신축. 지금 여기 이 사진은 명진관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진관은 5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이 기사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제가 이제 교사 신축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그냥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교사 신축하게 되는데 이때 교사 신축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재미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그 거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화동 그쪽에 2층 양옥에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거기 학교가 좀 좁고 거기 도심이잖아요. 크게 대학으로 성장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같이 있던 학교들이 또 보성도 있었고 뭐 명륜도 있었고 있었는데 다 조금씩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뭐 좀 근사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서울 시내의 좋은 장소를 찾아서 교사를 넓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사 자리로 받게 된 곳이 바로 여기 남산.
여기 아랫자락인 거죠. 여기 원래 일본 조동종의 조계사, 지금 안국역 주변에 있는 조계사하고 이름만 갖고, 아니 한글명만 갖고 한자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 조동종이라고 하는 일본 불교의 조계사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조계사가 위계가 굉장히 컸어요. 그 영역도 넓었고 잘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도망가게 되면서 요 불교의 이 자산, 일본 불교의 자산도 그때 적의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적산 처리가 됩니다. 적산 처리가 돼서 미군정이 다 인수했고요. 이 적산 처리된 것을 불화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불교식 건물이니까 한국 불교계에다가 적산 불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국 불교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 공간을 뭘로 쓸까 고민하다가 지금 저 해화에 있는 공간이 좁으니까 이걸 갖다가 학교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학교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 초창기에는 여기 조동종에 있었던 그 불교 건물, 저희 지금 정각원처럼 이렇게 멋있는 한국식 건물이 아니고, 한국식 건물도 있었는데요. 정각원도 그때 이미 있었거든요. 조동종 일본 불교 사찰에 있을 만한 건물들이 같이 혼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의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1970년대 이전, 70년대 이전 학교 그 모습입니다. 저 이 사진 너무 좋아하는데, 남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원래 민둥산이어가지고 그 많이 없는데, 건물을 보시면은 그때는 석조관이라도 불렸던 모양입니다. 저 맨 위에 명진관 보이시죠? 그다음 팔정도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본관, 왼쪽에 그땐 도서관으로 지었고, 도서관 위쪽에는 교수회관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법학관인데 이렇게 있고요. 쭉 내려오면 아래쪽에 숭정전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정각원 말하는 거죠. 원래 정각원이 여기 없었어요. 저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숭전전은 원래 아시겠지만 경희궁의 본전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경희궁에 있었던 것인데, 일본 제국주의가 경복궁과 경희궁을 비롯한 이런 여러 경복 이 궁궐들을 다 훼손하고 파헤치고 막 그러면서 건물들을 다 민간에 팔아넘기고 막 그랬어요. 이 조동종 조계사가 돈이 많고 위계가 크니까 이런 건물들을 막 사들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썼던 거죠. 그래서 숭전전이 여기 있게 됐고, 지금 여기 자리에 있었던 거죠. 지금 숭전전이 있던 자리가 아마도 만해광장 저 북쪽쯤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숭전전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해화관 저 뒤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 공대 건물, 지금 원흥관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황건문이라고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어디 문이냐? 이거는 평양에 있던 문입니다. 평양에 풍경궁이라고 하는 궁이 있었는데, 그 풍경궁의 정문으로 쓰던 것을 또 조계사가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다가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개교를 할 때는 속초관 이런 것들은 없었겠지만, 여기 남아 있는 숭전전, 황건문,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대학 선원 이런 건물들에서 대학 교육을, 동국대학이 처음에 대학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학 선원 보시면 대학 선원의 건물은 우리나라 기와집하고 좀 모습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일본 불교 사찰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때까지 남아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 선원 자리가 이제 항림관 자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숭전전 황건문 있고 석조관 있는 이 옛날 사진인데, 이 사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연구실에 이제 놔두고 매일 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뭐 제가 너무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 어쨌든 마무리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지나와서 2025년, 내년에 이제 120주년을 맞는 우리 동국대가 앞으로 어떤 학교로 발돋움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매일 한다면 거짓말이지만 아까 그 사진을 볼 때마다는 합니다. 어떤 학교가 되면 좋을까.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뭐 AI, 융합, 이공계, 예술대학도 키워야 되고, 뭐 체육도 또 당연히 키워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학교의 기본은 문사철이었죠. 아까 처음 생길 때부터 문사철이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범학교였습니다. 제가 학림관이라고 해서 사범학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림관에 그런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별적인 이해관계처럼 들리는 이런 얘기 말고, 학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 학교가 크고 학교가 또 부자가 되고 학생도 많이 받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외형적인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은 잃지 말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이 황건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의 풍경궁이라고 하는 곳의 정문이었어요. 이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이잖아요. 그 광화문처럼 만들려고 고종이 럴전쟁 직전에 1900년대 초에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평양에다가 궁을 만들었습니다. 이 풍경궁은 거의 잊혀지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어, 중공 직전에 럴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이거 못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권이 피살당했으니까 그냥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왕궁의 정문으로 만들어진 게 이 풍경궁이었어요. 풍경궁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제가 왼쪽 사진에 보면 왼쪽 사진에 여기 작은 이 있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엄청나게 컸던 거죠. 이거를 고스란히 들고 와가지고 여기 이 조계종이 썼던 거예요. 조계사가 조계 썼던 것이고 이걸 동국대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정문으로 썼습니다. 이게 정문이었어 원래.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동국대학교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아래에서 계단을 올라가지고 학생들이 저 높아 있는 풍경궁의 대문이었던 황건문을 쫙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입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970년대에 학교 이 문이 낡기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건물들을 막 짓는다면서 이게 문이 오래돼서 그냥 그냥 부셨습니다. 이게 지금 70년대 때 철거되기 직전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풍경궁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풍경궁에 막 여기 지금 제가 플랜카드 붙은 것도 갖고 왔지만 옛날엔 대자보 있었으니까 풍경궁 옆에 막 대자보도 엄청 붙여놓고 정말 이 대학이 완전 녹아든 이런 궁궐의 대문인 거죠. 정말 멋있는 건물이었는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주변에 다른 건물 특히 지금 노후화된 이제 노후화됐지만 학생회관을 짓는다면서 이거를 부셨습니다. 지금 현판을 떼고 있는 모습인데 어, 지금은 이 건물이 당연히 없죠. 부속 건물은 저기 무량사 중수한다고 묵지는 다 가져가 버리고 학교에 남아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풍경궁의 초석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황건문에 현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판이 학교 역사실에 남아 있어요. 지금 어떻게 공사한다고 해서 다른 창고에 모셔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황건문에 현판이 있죠. 우리 동국대학교가 여러 가지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방향도 다양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테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전한 동국대학교의 속알맹이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지금 어떤 120년을 쭉 이어온 그 정체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정체성을 잇는 방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속을 잊지 않는 방안으로 이 황건문 같은 게 다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걸 다시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돈 없어서도 못 세울 겁니다. 다만 이 황금문의 현판을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황금문 현판을 다시 어디다가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다 다느냐? 제가 왔더니 우리 학교가 역사관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 오래된 학교에서 역사관을 안 만드는 것도 이것도 이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저기 그 중문 쪽에 저희 로터스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로터스관에 역사관을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로터스관에 뭐 많은 동국대 역사가 들어갈 텐데 그 역사관 맨 첫머리에 이 황건문의 현판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옛날에 궁궐문을 뭐로 달아놨어 이게 아니라 이 황건문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 대한제국 그다음에 조선 왕조 한국의 역사에 굉장히 우여곡절 왜곡된 그 굴절된 그런 것들 다 포함되고 있는 그런 문이거든요. 우리 동국대학교가 아까 일제시대에 지나오면서 휴교도 당하고 폐교도 당하고 그런 굴곡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120년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황건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동국대학교의 역사를 같이 투영해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입학생들이 들어오면 아까 제 꿈이었던 그 교양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역사관에 가서 이거 뭐 웬 이상한 큰 현판이 있는데 이름이 거창하게 황건문이야. 이런 것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요. 이런 얘기는 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명진관 1층에 역사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어서 그것까지 힘들더라도 만들어지기로 이미 결정된 그 로터스관의 역사관 앞에는 꼭 황건문의 현판을 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꼭 노력할 테니까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께서도 예 어디 가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던데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은 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너무 많았고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